네, 오늘은 좀 특별한 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특별한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황원묵 선생님, 지금 현재 텍사스에 계신데, 지금 잠깐 한국에 다니러 오신 거죠? 예.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텍사스 A&M 대학 생명공학과의 네. 황원묵 교수입니다. 네, 생명공학과인데 왜 국악하는 유은선이 만나왔을까? 네, 궁금하실 텐데요. 아마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야금의 거장이셨던 우리 황병기 선생님의 막내 아드님이십니다. 네, 너무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듣긴 하죠. 예.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특별히 많이 이렇게 생김새도 닮으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표정이라든가 이런 그 억양 뭐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닮으셔서 저는 실제로 지금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예. 예, 그런 말씀들도 들었는데요. 그건 네. 제가 의식적으로 조절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타고난 거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우리 황원묵 교수님을 꼭 이제 뵙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예전에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80년대 대학 다니실 때 예. 음악대학 앞에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자주 나타났죠. 네,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어느 분인지 전혀 몰랐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황병기 선생님을 성함으로 알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악보를 이렇게 들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무슨 편곡을 맡았던 것 같은데, 그때 밤의 소리였던가요? 뭐. 그 밤의 소리도 편곡했었고 네. 이것저것 많이 했었죠. 그리고 네. 제가 대학교 때 기타 서클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주회를 위해서 다른 곡들을 기타로용으로도 편곡하고 그랬었죠. 네. 저는 이제 음대를 다니면서도 음대에 자주 안 나타났던 사람인데, 그때 음대를 안 다니는데도 이렇게 음대에서 자주 이렇게 눈에 띄어서 저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하고 제가 한번 같이 만났던 우리 강건순 선생님이랑 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친구였죠. 예. 같은 기타 서클에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건순 씨가 또 기타도 했어요.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물어봤더니, 뭐 이제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편곡을 굉장히 잘한다. 근데 어떻게 음악을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그냥 혼자 재미로 한 거죠. 결국. 그런데 그 재미로 했던 편곡이 실제 연주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유학을 가서 듣진 못했어요, 직접. 듣지는 못하고. 그때 국악관현악이 아니라 서양 오케스트라하고 가야금하고 하는 걸 편곡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나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워낙 그 황병기 선생님 곡은 그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 편곡을 그렇게 많은 곡을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아드님이 하셔서 특별히 기억이 남고 작곡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작곡에 관심 항상 있었는데 그 부친 행전에는 괜히 무슨 찾는 게 보여드리는 게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쓰는 게 작년이에요. 그걸 쓰셨어요? 예, 써가지고 그 보존회 분들한테 그 악보를 그냥 보시라고 보냈는데 녹음도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냥 조그만 녹음기로. 그랬는데 그 이제 기숙기 씨가 몇 번 연주하셨어요. 실제 공연 때. 그런데 가야금 곡을 쓰면 그 가야금이라는 범주 안에서 쓰게 되니까 어떻게 머릿속에 소리는 많이 맴돌죠. 근데 옛날엔 가야금으로 소리가 맴돌지 않았고 그냥 이 소리 저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가야금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가야금 소리가 맴돌기 시작했고 그래도 작년에 이제 쓰기 시작했고 첫 곡은 제 아버지께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로 가시라는 뜻에서 이제 안어루라는 제목을 붙였고 안어루 예, 이제 편안한 안에 말씀어의 길로 안어루 그러니까 편안한 말의 길이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직역하면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버지께서 이제 임종하신 데가 그 안암동 고대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암로라서 그런 것도 있고
복합적이죠. 네. 그래서 그 곡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아버지 곡을 생각하면서 쓴 거라. 앞으로 쓰게 되면 더 많이 달라지겠죠. 어떤 게 많이 달라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표현되는 그 뭐랄까 테마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라든지 그게 바뀌겠죠. 사실 그 한백문 선생님은 기승전결이 명확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서정적이잖아요. 네. 네. 그런 독주곡으로서의 어떤 그 선생님 포맷이 어떤지 정해진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새로 쓰시면은 그런 정서는 아무래도 좀 달라지겠네요, 많이. 아무튼 달라도 다르고.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면 그 사는 세상이 제가 다른 세상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를 추구하신다고. 먼저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요. 이제 최근에 듣자 하니 우리 황한무 선생님이 드디어 가야금을 잡으셨다. 제가 이제 어느 자리에선가 이제 잠깐 특히나 이렇게 왼손으로 가야금을 연주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기타 서클을 했을 때 사실 기타도 오른손으로 하다가 왼손으로 바꿨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마 왼손잡이로 태어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뭐 오른손 써라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손 왼손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래서 젓갈질은 양손으로 다 하고. 네. 글은 오른손으로 하고 그림은 왼손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데 네. 가야금을 이제 유학 가서 혼자 주로 했거든요. 그 전에 아버지한테 좀 배우고 그랬었는데 혼자 하는데 오른손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왼손으로 하면 왼손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냥 바꿔버리자 하고 바꿨죠. 그러면 선생님 살아계실 때도 왼손으로 한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 앞에서? 앞에서는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하신다는 걸 알기는 하셨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을 때 전화로 알려드렸어요. 뭘 하세요, 그럴 때는? 그랬더니 가야금 왼손으로 하는 놈은 너밖에 없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직접 보여드리지도 못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창피해가지고 안 보여드리고 제 방에서 혼자만 소리 들으셨겠죠. 근데 직접 보진 않아요. 근데 왼손으로 하고 모르시고. 아니 말씀드렸는데 이제 괜히 그걸 못하는 게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안 보여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왼손으로 하는 게 특이한 게 아니라 이제 저는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황병기 선생님의 어떤 음악 생활을 이제 가족으로서 이제 쭉 보고 자라셨을 텐데, 뭐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특히 이렇게 가야금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면에 가장 관심이 갔나요? 그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어릴 때부터 듣던 소리고요. 네네. 그냥 뭐 당위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안 하면 이상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엔 별로 안 그러다가 네. 옛날엔 그냥 조금씩 하다가 아버지께서 편찮아지신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더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애착이 생기는 건가요, 그만큼? 그러면은 이제 사실 선생님이 이제 오래 알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 네. 기간이 이렇게 길진 않을 텐데, 그러면은 편찮으신 중에도 그러면 가야금 좀 가르쳐 주고 그러셨던 거예요? 저는 주로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주로 혼자 했죠. 혼자 하고? 예. 근데 그때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좀 게을리 하던 거를 더 이제 규칙적으로 하게 됐죠. 한때 또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또 레슨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현수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황병기 선생님의 산조를 이어받고 계시는 박현수 선생님한테 다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한바탕을 다 뛰셨다고 들었는데, 예, 맞나요? 하긴 했죠. 근데 네, 제대로 해야 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순서 다 외우고 계시고. 그렇죠, 거의 다. 예. 한 50분 넘잖아요. 60분인가 70분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혼자서 완주를 계속 연습은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는 해본 적이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하니까 이 부분, 저 부분 그렇게 하게 되죠.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황병희 선생님 그 가야금 산조 보존회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선생님 산조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번 같은 경우 저는 엇머리가 굉장히 재밌게 네. 다가오는데 가장 좋아하는 부분 장단이 어디인가요 혹시? 그게 그때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네. 엇머리가 이제 특색이 많죠. 네. 예. 선생님 색깔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다른 산조에 비해서 엇머리 부분이 제일 길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당신의 산조를 기술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담백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네. 또 부분 이제 그야말로 가락이 좋고. 근데 제가 그걸 뭐 판단할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가족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하니까 다른 분들하고는 좀 관점이 다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생명과학 뭐 이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그런 이제 그 과학 쪽에 전공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가야금이라는 악기 또 한국의 전통음악은 아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로부터 오래전에 이제 음악인데 네. 이 두 가지의 만나는 지점에 황원묵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황원묵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한국 전통음악의 의미가 무엇일지가 참 궁금해요. 우리하고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냥 저 어릴 때부터 그냥 들었던 음악이라서요. 네. 이게 이렇게 다른 음악하고 별로 구분을 안 해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음악 중에 하나인데 해필이면 제가 익숙한 음악이죠. 아. 그리고 듣고 좋아할 수 있는 음악. 그러니까 산조 뭐 농연 그러니까 산조는 화음이 없으니까요. 네. 농연이 어떻게 되는지를 듣고 그거를 이제 음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귀가 그러니까 서양 사람 예를 들어 들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뭐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전 약간은 이해가 체득이 돼 있으니까. 약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아까 첨단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네네. 아버지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그 음악은 생명력의 표현이라고. 아. 근데 제가 하는 게 생물물리인데, 네. 그러니까 생명 현상을 과학적으로도 연구하고 이제 음악을 통해서도 느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당위적으로 그러니까 유희라기보단 당위적으로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50분, 60분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해보셨다고 했는데 네. 하실 줄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앞으로 혹시 전바탕을 전체해서 연주를 혹시 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왜냐하면 네. 저는 연습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주의라 네. 그 정도 60분 정도 연주를 할 수 있으려면 한 그거의 10배 정도는 연습을 네. 항상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한바탕을 한 두세 번을 연이어서 할 수 있어야 다른 청중들 앞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도 매일 연습은 하시고 하기야 하죠. 어느 정도 하세요, 하루에? 요즘에는 이제 많이 해봐야 한 3, 40분 그 정도. 정말 많이 할 때는 한 얼마큼 하세요? 한 1시간 넘게 좀 하고. 근데 매일? 거의 매일. 네. 뭐 이렇게 사실 이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하루 정도 건너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매일 잡기는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게 정말 보통의 애정 아니면은 사실 전공자들도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일 이 닦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의 일부분으로. 네.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의 일부분을 하시는 그 소리를 잠시 후에 좀 들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황병희 선생님이 하셨고 아드님인 우리 황원묵 선생님이 하시고 또 이제 자제분이 계시잖아요. 예. 자제분들 중에서는 또 이거 관심 갖는 자제분이 없나요?
둘째가 약간의 관심이 있긴 한데요. 뭐 네. 아직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둘째는 그림에도 관심이 지금 있어요. 예술적인 이제 기질이 어떤 DNA 속에 좀 이제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그림도 아까 그림도 왼쪽으로 그리신다고 네. 왼손으로. 저야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고. 네. 그럼 이제 잠깐 이제 한국에 이제 1년에 여름이면 이렇게 다니러 오신다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오실 때마다 사실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황병기 선생님 가족분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뭐 자신의 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우리 아버님이라는 황병기라는 선생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의 어떤 감회? 이런 게 지금 선생님 이제 이렇게 보존해서 연주하고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느낌일지가 궁금해요. 뭐 저로서야 보존의 회원분들이 고맙죠. 네. 열심히 해주시는 게. 네. 그리고 덕분에 저도 같이 이제 한국 나올 때 연습하면 좋고. 네. 연습하면서 배우고 뭐. 나중에 혹시 이제 보존회로 합류가 되시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네. 실제 발표를 한 번 한 분이. 한 번이라도. 예. 예. 저도 사실 명예회원이에요. 예. 선생님이 마지막 명예회원, 아직 찐을 못 받았는데, 챙겨서 주십시오. 명예회원으로 이제 돼 있긴 하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연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음악을 이제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저도 명예회원 자격을 주셨었는데, 아마 이제 명예회원이 아니라 이제 본회원으로 나중에 혹시 편입되지 않으실까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황병기 선생님 남기신 산조, 산조의 가장 큰 특징, 매력이 뭔지 한 말씀만 해주시고 음악을 좀 들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이미 많이 들으셨듯이 뼈대가 이제 네. 줄기가 이제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악으로 따지면 바하처럼. 네. 선생님이 바하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수식은 어떻게 보면 적다고 얘기해야 돼.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해요, 사실. 네. 네. 그냥 하는 거지. 네. 그러면은 오늘 어느 부분을 가장 잘하시는지 오늘 어떤 부분 들려주실 거예요? 가장 잘하는 데 없고요. 그냥 좋아하는 거 그러면. 그때 그 시기에 연습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머리를 요즘에 하고 있으니까 중머리 네, 앞부분 네. 조금만 하죠. 뭐. 네, 그러면은 연주 들려주시고 건강하셔서 나중에 정말 이렇게 완주를 다 하시는 날을 저희가 특히 손꼽아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Oh